이 취득세 중과 완화 혹은 다른 개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가봐야 안다. 투자자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을지라도 이 규제 완화의 누적 효과가 갖고 올 나비 효과를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특례 보금자리로는 정말 큰 거다.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개선,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 그리고 사업성 제공. 요즘 분양가가 더 이상 높여도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이 잘 못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기반 위축 방지.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공문서는. 공급 위축 방지인가요, 지금? 공급 기반 위축 방지죠. 공급과 공급 기반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예전에 김현미 장관님께서 물러나실 때 변창흠 장관님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을 총평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미래의 공급 기반 확충에 노력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공급을 우리가 많이 늘렸다는 아니죠. 근데 공급 기반을 우리가 많이 늘렸다는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다들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급을 많이 적극적으로 못한 건 맞지만 공급 기반은 되게 많이 늘려놨어요.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말장난 같지만 공급 기반이라는 건 집값이 막 오를 때 우리가 신도시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뭔가 규제를 풀어놔서 바로 딱 사업이 진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준비 자세, 준비 작업 그거를 많이 해놨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을 풀어줘서 적극적으로 신규 주택이 공급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준비까지 시켜놔서 나중에 뭐 기회가 오면 할 수 있게 하겠다. 그 정도 느낌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장이 안 좋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잖아요. 아예 손 놓고 그냥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게 장 좋을 때 바로바로 1, 2년 내로 착공 들어가게 뿌시고 약간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거네요. 그쵸. 왜냐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제일 어려운데 그때 힘들다고 재건축 다 멈추고 조합 해산되고 이러면 이제 다음에 또 가려면 10년 걸리잖아요. 그럼 그때 또 못하면 또 10년 가는 또 10년 가는 거. 그러니까 가장 그 중에서 힘든 게 뭐냐면 안전진단이거든요. 재건축 안전진단. 이게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 안정성 비중이 높아지고 뭐 주거 환경을 낮추고 해서 이 쉽게 말하면 재건축 못 가게 했어요. 안전진단 통과 안 해준다는 거 그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지 않을 거면 그냥 살아.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못 받으니까 재건축 진행이 안 되죠. 그 뒤에가.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뭐 분양 안 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진행 자체가 초기에서 막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때 우리가 이걸 안 풀어주면 재건축이 다 초기에 막혀 있다가 상승장 또 왔을 때 그때 또 급하게 이거 하려면 또 시간 다 가고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을 낮추고 환경을 많이 봐서 노후도와 환경을 많이 본다는 건 야 이제 오래됐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해주자. 그렇구나. 그래서 안전진단까지는 가급적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적정성을 검사하는 의무가 있는 걸 폐지를 해서 지자체에서 요청 시에만. 이건 뭐냐면 그냥 지자체는 다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최대한 빨리 해주자. 웬만큼 낡았으면 해주자. 이건 뭐냐면 노후 재건축 아파트에 안전진단 통과 도장을 찍어놔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바로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야 지금 이렇게 부동산 뜨거운데 막 지금 안전진단 풀어줘서 재건축 가게 하면 더 너무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그냥 규제로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이거를 도장을 찍어 안전진단을 해놓으면 뭐 이번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차기 정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너무 달아오를 때 빨리빨리 재건축해서 3, 4년 뒤에 새 아파트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는 거죠. 덕희님 저희 공급과 공급 기반의 이 용어 차이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풀어내시는 거 이렇게 이제 시장을 전망하시는 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같은 거를 잘 보시면요. 이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도 정부가 나름 되게 똑똑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우리 국토부나 뭐 기재부 분들 얼마나 엘리트인데요.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공부하신 분들인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번엔 공급 기반 속도가 아니죠. 공급의 속도죠. 공급이 지금 뭐 270만 호를 발표를 해놨는데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이건 뭐냐면 이거 공급했다가는 부동산 시장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더 떨어지는 거죠. 지금도 지금 너무 하락이 가팔라서 문제인데 270만 원 공급합니다 하면 이제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자도. 그러니까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는 하지만 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속도 조절하겠다. 근데 진짜 시장을 안 좋게 보긴 하네요, 정부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가격 하락이 저도 내년 3월쯤에 한 40% 하락되지 않을까 봤는데 지금 40% 나오고 너무 빠른 거예요, 지금.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의 경우는 23년 상반기에 전체 토지 보상 완료 및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 이것만 보면 3기 신도시 막 되게 빨리 한다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부지 조성 착공. 아파트를 올리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빈 땅을 만드는 거는 속도감 있게 하겠다. 토지 보상 빨리 해서 빈 땅을 만들어 놓겠다. 하지만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지 말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부 입장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 불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토지 보상이나 부지 조성이 완공이 안 돼 있으면 3기 신도시 공급합니다 할 때 또 문재인 정부처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보상해서 언제 하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스타트만 하면 돼. 불 붙을 것 같으면 바로 공급 딱 대책 270만 원 합니다. 하면 또 너무 올라가는 걸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준비를 해놓겠다는 거예요. 야, 덕현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걸 보니까 저도 이거를 대강 봤거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가나보다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고민 많이 하신 그게 묻어나는데요. 막 느껴지는 이거 쓰신 분이. 그럼요. 이거 했다가 너무 오르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이 절묘하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요. 국토부에 계신 분들이 고민 엄청 하신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게. 과거에 욕을 많이 했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 고민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 얘기는 부동산이 과대 낙폭했을 때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축소해서 빨리 극복하는 시기를 땡기겠다가 하락 시기를 줄이겠다는 거고 또 하락폭을 줄이겠다는 거고 단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지 조성까지는 정상 진행하겠다. 요 정도 느낌인 거예요. 네. 그리고 공공택지 분양 시 민간주택의 사전 청약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폐지한다. 사전 청약 의무 폐지하고 필요시에는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분양 물량 분산 유도. 이게 말이 어려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즘 둔촌주공 청약 결과 발표나고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안 좋은가 보다. 이거 미계약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죠.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둔촌주공 아파트도 분양이 청약이 그렇게 시원찮은데 3기 신도시에 있는 혹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 청약하면은 결과가 어떨까요? 지금같이 처참하겠죠. 그러니까 본 청약 때까지 청약 미뤄. 몇 년 2, 3년 뒤로 미뤄. 이거 괜히 하지 마. 분위기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폐지하는 거예요. 네. 뉴스에 막 어디 미달났다 소리 안 나오게. 그리고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을 추가 조정한다는 말은 공공택지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를 국가에서 못 짓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건설사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가 국가 허그에서 보증하는 PF 대출 받아가지고 일단 공사 짓고 돌려야 돼요. 그래야 그 밑에 하청업체도 먹고 살고 경제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 쪽에는 어떻게든 최대한 미분양 줄여주면서 일거리를 줘야 되는 게 정부인데 LH나 SH에서 짓는 건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는데 공급까지 물량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황이 안 좋으면 공공에서는 안 짓겠다. 분양이 좀 미루겠다. 그래서 물량 분산을 유도하겠다. 요게 2기 신도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라 이런데 이번 정부에 입주하고 그랬었잖아요. 지난 정부에. 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그리고 PF 시장 연착륙 지원이라고 해서 건설사나 시행사가 요즘 브릿지론이나 PF 대출이 되게 위험해요. 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출을 좀 많이 해줘서 정말 안 되는 기업은 망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건실한 기업은 좀 요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해서 약간의 완화책이 나왔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장기 임대 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구나. 그런데 뜯어보면은 사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도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2주택자나 3주택자는 임대 등록해서 좀 버텨라. 집 팔지 말아라. 그러니까 집을 팔지 않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급급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팔지 마. 그냥 전세 줘. 근데 전월세는 5% 인상이 제한되니까 전월세 안정화에도 기여를 하죠. 그래서 그걸 잡겠다는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2호 이상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메리트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라서 또 그렇게 크게 혜택을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크게 의미 없을 것 같다. 제 생각에.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요 단기 임대 사업자를 열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좀 더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없다. 또 이제 세입자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또 요즘 뭐 역전세도 나고 요즘 뭐 월세도 많이 올랐고 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출금리의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확대해서 유도하겠다. 고정금리로 묶는 전세자금 대출 쓰세요. 저렴하게 정부에서 최대한 깎아줄게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을 90이 아니라 100%로 상향을 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집주인분들 입장에선 전세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정부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역전세로 막 경매 넘어갈 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출도 막 풀어줬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입자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고정금리로 그래도 저렴하게 많이 받아서 그냥 요 정도 한 뭐 5억 떨어졌는데 집주인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한 3억만 이 사람이 3억은 어떻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깎고 그냥 전세 연장하자. 내가 조금 뭐 대출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협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세의 저지선, 전세가 하락의 저지선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보면 전세 쪽에 금융으로 돈을 붓는 거죠. 이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전세제도는 좋다고 보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좀 우리나라 집값의 거품을 만드는 제도라고 보거든요. 이건 좀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너무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그리고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을 지금 월세로 많이 갈아타셨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또 정부에서 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그걸 같이 맞춰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혹은 더 느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전세자금 대출 정책금리는 시중금리보다 1, 2% 싸게 정부에서 많이 대출해준단 말이에요. 버팀목 전세대출 이런 거. 그러니까 월세 부담에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기에 전세로 빨리 갈아탈 수 있게 요런 일거양득을 노린 그런 대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월세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준다거나 뭐 대상 주택을 올리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올려주는 건 뭐냐면 전세 금리가 오르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임차인분들이 힘들잖아요. 내는 돈이 많아진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액공제로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줘서 그걸로 여러분 그 생활자금에 쓰셔라.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역 경제에 써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막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것들이 특히나 취득세 중과 완화 같은 경우는 법률을 바꿔야 돼요. 네.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정부 마음대로 안 돼요. 여당과 야당이 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통과가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래 나왔어요?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다. 최대한 설득하겠다. 네. 그러니까 안 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취득세 중과 완화완 그대로 갈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타협이 돼서 중간 수준으로만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왜냐면 민주당에서 취득세 중과는 되게 나름 핵심 법안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근데 부동산 하락이 지금보다 계속 요 정도 추세로 심해진다면 어느 정도 타협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겠네요.
왜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론을 떠나서 너무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취득세 중과 완화 혹은 다른 개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가봐야 한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리면요. 이번 정책은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연착륙하기 위한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이지만 당장의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는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조금 투자자분들이 좀 사시는 물량이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선진입하는 분들은 있을 텐데 이 하락 추세를 막기에는 너무 약해요. 이 정도 완화책 가지고는 안 돼요. 부양책이 나와줘야 돼요. 단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왔을 때 이거 상승 못 막는다 무시했잖아요. 20번 넘게. 실제로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집값이 너무 오르고 하락의 트리거, 금리 인상이라든가 어떤 전세가가 지나치게 벌어진다거나 심리가 죽는다거나 이 하락 트리거가 생겼을 때 규제의 누적 효과 때문에 집을 더 이상 받쳐주고 살 사람들 다 이 규제로 묶어놓으니까 이 트리거가 터졌을 때 급격히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지금처럼 규제 완화의 누적 효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점점 나중에 집값이 크게 하락을 하고 뭔가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 시작을 막는 허들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당장은 뭐 어떤 파도 앞에 그냥 뭐 이 작은 목책일 뿐이지만 이게 하나, 둘, 셋 쌓여서 나중에 어떤 분위기 반전이 났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상승기 때 보면 이게 가격 상승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갑자기 급해지잖아요. 점점. 그것처럼 이런 규제 완화의 누적 효과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터지면서 쫙 올라갔다가 그쵸. 또 이제 그때부터는 또 규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내가 규제가 이만큼 허들이 규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승할 때 이 허들을 굉장히 뚫고 힘들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규제가 다 없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쉽겠죠. 근데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부양책이 들어가 있어요.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그럼 정부 측에서도 규제를 다시 집값 상승에 갚아서 한다고 했을 때 부양책 쓰고 있으면 부양책부터 먼저 없앨 거고 또 몇 달 있다가 안 잡히면 약한 규제가 생길 거고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단계적으로 이 규제 완화가 없다는 건 상승장에 왔을 때 뭐 최소 1년 내지 2년 정도는 그 허들들이 만들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을지라도 이 규제 완화의 누적 효과가 갖고 올 나비 효과를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특례 보금자리로는 정말 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